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2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구의 화면입니다. 지구가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아프죠. 정상이 아니에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생존과 확장을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개발을 지속해 나가다 보니 지구는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탄소를 탈피하자. 더불어 경제성장률, 대량생산 체제는 끝나가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양극화는 치닫고 있고요. 점점 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는 가장 늦어지고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는 노동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통제회 사회, 가운데 단계가 사라지는 그 단계로 가고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와 자연적인 현상, 홍수, 지진, 가뭄, 태풍, 해일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인간은 그 부분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겁니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인간이 만들어냈던 거대 문명들, 도시와 이 모든 부분이 담겨 있죠. 자, 그래서 도시의 화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도시에 정말 휘황찬란하죠. 너무나 큰 발달되어 있는 도시들.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구를 보여드렸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의 화면들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도시를 만들어냈던 이 문명의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체킹해 나가면서 거대 흐름과 판과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내고 그 부분을 인지해 나갈 수 있다면,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메타와 우주도 나오는 거예요. 우주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우주여행 아무나 갈 수 없죠. 그쵸? 영국의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진을 촬영을 했죠. 더불어 아마존의 베프 제조스 또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와 그런 뛰어난 기업들과 투자가 많은 집행되는 기업들은 많이 여행들을 가고, 여행이 아닌 사실 투자와 그런 계속되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근데 메타와 가상경제는 이제 옮겨질 수밖에 없고, 우주는 이제 나갈 수 없는 부분이다.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자,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의 그럼 창업자이죠. 영국 최고의 부자이면서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있다면 영국에는 리차드 브랜슨이 있다. 자, 보시기에도 약간 괴짜이죠. 그쵸? 자, 이분이에요. 얼마 전에 이 할아버지 우주여행을 갔다 왔어요. 제가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이분이죠.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존 CEO와 함께 가는 우주여행. 자, 아마존도 지금 우주에 지금 끊임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더불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우주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개발이 투자와 집행돼가고 있다. 자, 그 부분은 이 문명의 거대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메모를 해왔는데, 저 사진들과 이런 부분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체킹해야 돼요. 뭐죠? 첫 번째, 지구를 움직이는 거대 고래들, 거대 세력들, 질서와 제도와 아까 언급드렸던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구의 도시화와 제도화와 인간이 만들어냈던 문명의 중심, 그 부분에 모든 규칙과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 리더들이라고 하죠. 그 리더들 중에 리더 그룹. 자, 그래서 기준금리, 거대 고래들 보게 되면 기준금리도 결정을 하죠. 연준, 미국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면 달러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고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달러의 가격이 정해지고 기준금리가 정해지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원화 이런 모든 돈들의 가격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모든 것을 자본주의에 결정하는 거예요. 시작과 마지막을. 달러의 주인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의 뿌리는 같다. 그 말에 모든 말이 다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불어 원유 가격, 미국과 중동, 사우디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유 가격도 공급,
공급을 패권을 가진 고래가 결정하는 겁니다. 수요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급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연준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연준 안에 있는 민영은행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삼성전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기업의 결정 권한도 기업의 CEO와 오너가 결정하는 거예요. 임직원들 중요하죠. 다만 큰 그림과 미래의 판과 기업의 그룹의 운명은 바로 오너와 CEO의 판때기에서 이 부분에서 좌우되는 거죠. 고래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들이 세계 문명과 지구 문명과 질서를 다 만들어냅니다. 서론이 길었죠. 자, 두 번째를 언급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고래의 움직임과 의도를 파악하라. 고래는 진짜 세상의 규칙과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투자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제가 4차 산업을 끊임없이 언급드렸어요. 1차 산업은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이 개발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기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한국은 그때 바로 흥선대원군 시절에 문헌을 닫고 4대여 하면서 농업에 집중하였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며 일본은 그 문명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서 그 참전에 지배하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을 바로 이탈하게 됐을 때 정말 참혹한 결과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업이 탄생되게 됩니다. 장치와 인프라와 모든 영업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그런 모든 부분들을 기업이 관장하게 되죠. 그리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바로 그지와 바로 기업가가 탄생하게 되는 그 문명이 있었고요. 2차 산업은 뭐죠? 전기와 미디어가 탄생되게 되죠. 3차 산업은 월드와이드웹, 4차 산업은 지금이죠. 100년 이상의 거대 문명의 흐름입니다. 자, 2차 산업을 한번 볼까요? 미국의 6대 왕이 탄생을 하게 돼요. 석유의 록펠러, 자동차 왕의 헨리 포드, 선박왕, 철도왕의 벤더빌트, 철광왕의 앤드류 카네기, 금융왕의 JP 모건이 나와요. 자, 그죠?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두 번째 산업혁명 속에서. 자, 보면 그냥 얘네가 나온 게 아니고 이 문명이 탄생을 했다고요. 이러한 문명들이 탄생을 했다. 100배 이상 성장을 했다. 최소 100배 이상. 제가 방송 속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시장은 최소 100배 이상 성장한다. 100%이다. 제 100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다음 한국에서 중후장대 산업이 탄생을 하겠죠. 그죠? 30년 전에 시작을 했다면 20년 전에 시작해서 10년 전에 투자했다면 최소 100배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거두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각 섹터의 1등에 투자했었다면. 자, 그리고 3차 산업이 나와요.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그쵸? 여기서 바로 페이팔이 탄생하게 됩니다. 페이팔. 그쵸? 이 페이팔의 누구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속칭. 여기 뭐가 있죠? 바로 옐런 머스크, 전기차, 테슬라와 스페이스X, 더불어 스카이프, 그리고 링크드인. 그쵸? 그리고 유튜브, 스티브 첸, 이런 애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쵸?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미국으로. 미국에는 대표적으로 빵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애플과 더불어서. 자, 걔네들이 문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문명이 하나 딱 하고 나와요. 새로운 문명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이어지면서 뚝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연결되어지면서. 그래서 시작에 딱 하고 초기 시장에 나왔을 때 문명에서 나오지만 많이 흔들거리죠. 초기이기 때문에 변동성도 되게 심해요. 그러나 그 변동성을 뚫고 펀더멘탈이 되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투자 대상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간다.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바닥에 꼬라박혀 있을 때 계속해서 모아간다. 그게 투자의 핵심이죠. 자, 많은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그렇죠? 4차 산업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엇이 주인으로 보이십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만드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이미 리플 홈페이지에 리플 아시아가 나와 있죠. 리플 이사회, 더불어 R3, 그리고 리플의 외부 최대 주주. 자, 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정희의 점선면 전략. 사실 4차 산업은 플랫폼 전쟁이라고도 하죠. 사실 이것도 블록체인 개념과 약간 유사하면서도 비슷하면서도 그런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플랫폼. 플랫폼. 뭐죠? 안드로이드, iOS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고 얘네가 제국이죠. 뭘 하려 그러면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돼. 플랫폼 암호화폐라고 하죠. 여기다가 계속해서 D앱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죠. 더불어 회계 장부를 공유하죠. 전 세계에.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어원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플랫폼 전쟁. 손정희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십시오. 1986년도에 바로 소프트뱅크. 그때 바로 컴퓨터의 개인용 컴퓨터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1974년도 알테어 8080에 들어갔던 인텔의 바로 8080 CPU가 나오게 되죠. 그쵸? 1974년도작.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서 바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게 되고요. 애플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쵸? 그때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이게 바로 컴퓨터의 흐름을 예측했어요. 개인용 PC, PC의 컴퓨터의 혁명의 흐름을 1980년도에 예측해냈다. 1996년도에 인터넷의 혁명을 예측해냅니다. 야후 지분을 인수하고 야후 재팬이 탄생되게 되죠. 그리고 2006년도, 7년도 바로 모바일 혁명을 감지하게 되죠. 보다폰, 통신 혁명을 통해서 바로 모바일 혁명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4차 산업의 중심지이죠. 바로 사물인터넷과 이런 모든 인공지능에 대한 분야가 투자가 집행되게 되죠. ARM. 이 부분 보면 아시겠죠? 컴퓨터의 혁명, 인터넷의 혁명, 모바일의 혁명, 4차 산업의 혁명. 소프트뱅크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미국 우버, 싱가폴 디디 추싱, 싱가폴 그램, 그리고 중국의 디지 추싱이죠. 싱가폴 그램, 브라질의 99, 인도의 올라 차량 공유 제국이에요. 그리고 전자생거래, 중국의 알리바바, 한국의 쿠팡, 인도의 스냅딜, 싱가포르의 라자, 인도네시아의 토크피디아. 각 나라의 전자상거래를 장악해서 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시아 이커머스 블록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정면 대항한다. 무슨 말이죠? 차량 공유 제국을 나라마다 찍어요. 점으로, 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내 땅이야. 이게 플랫폼이에요. 앞으로 차량 공유 사업하려면, 자동차 사업하려면 다 일로 들어와. 전자상거래 하려면 아시아에다 다 점을 찍어놓고 나라별로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일로 하려면, 전자상거래 하려면 다 일로 들어와.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손정희가 바로 깔아나가고 있는 전 세계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차량 공유, 자율주행, 전자상거래,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 위성통신, IoT, 사물인터넷, 알리바바 마인 손정희 절대 무관하지 않죠? 이 모든 부분들의 투자가 집행되고 있어요. 거듭 언급드립니다. 전세계 금융의 혁명. 뭐죠? 전자상거래, 그리고 차량 공유제도. 이 모든 부분들의 소프트웨어 결제가 될 텐데, 이 디지털 지갑 안에. 그쵸? 여기에 리플과 XRP, 연결 통화의 브릿지를 담당하게 된다. 4차 산업의 문명이 다가와서 결제 시스템과 송금 시스템과 환전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리플과 XRP가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장착되게 된다. 결제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 100만 분의 1로 설계되었던 이유가 있다. 다음 이해 가시죠? 전 세계 그림을 기득권이 만들어가고 있다. 동아시아는 바로 소프트뱅크가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손정희를 기준점으로 중동은 바로 사우디의 빌살만, 사우디의 브리티시 뱅크를 통해서 이미 리플렛을 통한 달러를 송금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는 국부 펀드를 통해서 사우디와 함께 비전 펀드 1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사우디와 함께 집행해 나가면서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더불어 미국과 유럽은 HSBC, CT, 산탄데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디지털 커런시 그룹, CME 그룹,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 그리고 BIS, 바로 국제결제은행. 제가 항상 이 말 많이 들으죠. IMF, 그리고 월드뱅크, 구 IBRD, 그리고 ADB, 아시아개발은행, BIS,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WTO,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 세계무역기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 기준점이 누군지 보시라고요.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또 언급을 드립니다. 자, 보게 되면 리플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라이언 푸거가 창립하게 되죠.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유명한 개발진이 들어오게 되죠. 자, 제든 맥켈럽 그리고 데이빗 슈왈츠, 세계 최고의 개발자 중에 한 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게 되면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NSA에서 바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담당했던 그런 분이시죠. 더불어서 아서 브리또, 이분은 빠졌죠. 제든 맥켈럽은 스텔라 빠졌다. 자, 그러나 함께 간다. 소매용과 그리고 소액결제용 CBDC를 통해서 리플은 거액결제용 CBDC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있죠? 여기에 바로 크리스 라슨이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바로 구글 벤처스와 피터 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잔 에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영향력, 리플의 이사회에 있는 분이시죠? 수잔 에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관장하고 있다. 자, 더불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에 바로 스페인 산탄데르 그룹에 있는 아나 파트리시아 부틴, 이분 또한 빌더버그 그룹에 참석했다가 합류하게 되죠. 자,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자본가들은 기술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본을 투입해요. 일하는 사람들 있죠? 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력을 보게 되자고요. 야후, 그쵸? 야후에 있었죠. 그리고 어디 있었죠? 실버레이크. 이 실버레이크 뒤에 누가 있다? 글렌 허치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치스가 있다. 나스닥과 무관하지 않죠? 전세계 거래소 그리고 CBOE. 자, 이 부분과 거래를 관장하는 그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야후에는 누가 있죠? 손정희가 있습니다. 그쵸? 다 연결돼 있다. 실무진이다. 그쵸? 그러면 거듭 언급드려요. 자본이 들어가서 결국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의 자금은 같다. 그래서 고래가 만드는 거다. 이 부분을 보고요. 그 핵심에 리플과 XRP, 지금 제 방송에서 끊임없이 연결되는 게 있죠? 그 흐름을 보셔라. 4차 산업,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엇이 주인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항상 여유자금으로 말씀하잖아요. 장기? 귀에 꽂히게 말씀드릴게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본인의 조급함, 욕심, 마음을 내려놓고 빤스까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 알바를 해서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 그 가치까지 도달할 때 내가 건드리지 않을 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빤스까지, 속칭 빤스까지 들어서도 상관은 없다. 여유자금이 아니어도 돼요. 단 그 부분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 돈,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을 돈의 노예로부터, 시간의 속박으로부터, 노동의 노역으로부터 바로 빠져나오게 해줄 자유, 그 밑자금의 종잣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할 일이 없어진다, 돈 쓰는 것도 재미없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이 부분 또한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어쨌든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성공하게 되면 독이 돼요. 나중에 더 큰 실패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정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착합니다. 두 번째,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요. 그 현재에 맞춰서, 과거에 맞춰서 미래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즉, 과거와 현재 기반으로 미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찰력을 발휘해라. 자, 마지막으로 투자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직원, 주주, 파트너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즉,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고 미안하면 미안할 줄 아는 것. 그쵸? 주둥이만, 입으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부분을 한다면 느껴지겠죠. 투자는 자 1번과 2번을 잘하면 해당돼요. 사업은 3번까지 달아야 돼. 중요한 건 3번까지 잘하는 기업을 찾아냈다면 투자는 가능하겠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러나 코인 투자는 1번, 2번을 주목해라. 그래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창업주, 삼성그룹의 이병청 창업주, 셀트리온그룹의 서정진 회장, 이분들은 이 1번, 2번, 3번을 다 몸소 행동으로 지켜고 도전했던 그런 분들이시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지속해야 합니다.